네,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흔들렸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1.5% 하락을 했고, 장중에 이제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보시면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가 또 흔들려가지고 마음들이 좀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을 좀 짧게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금복주님하고 아로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실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황 얘기도 해드릴 거지만, 투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급락장이라는 표현 안 쓰죠. 네. 투매장에서 투매가 나오는 현재 상태에서 내 보유 종목 있죠? 내 보유 종목 건강 상태 확인하는 법,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어디에요? 우리 유료 단톡방에서도 지금 이제 건강 문제 지금 토론이 벌어졌는데, 네. 저 회원 중에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건강 상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종목 건강 상태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아까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요겁니다. 네. 지금 투매가 막 나오고 있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내 보유 종목이 괜찮은가? 네. 요걸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오늘 저기 방송 마지막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네.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네. 지수 한 2, 3일 떨어지니까 또 시청자 수가 또 확 줄었어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있죠? 네. 멘탈 관리하는 거 그거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도 계속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 오늘 저기 윤석열 테마주 올라온 거 좀 있죠? 예,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일단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5% 하락을 했는데요, 그죠? 네. 뭐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0.4%? 살짝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이제 1.8%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감아 올렸다가 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를 아주 그냥 명쾌하게 딱 핵심만 딱 찔러서 얘기해 드릴게요. 딱 그 핵심만 찔러 볼게요. 이 지수가 지금 왜 급락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주가는요, 대형주건, 개별주건, 테마주건 간에 항상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죠? 네. 제가 어제 오죽하면 이런 거 일일이 다 피할 생각하지 마셔라. 이거는 못 피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겨내고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죠.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아무튼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럼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어제 대만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누가 보면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대만 가까운 지수인데요. 그죠? 중국이 무슨 대만을 공격한 것 같아요. 5월 11일 날 4%까지 급락하더니 장중 최대요. 그 다음 날은 8%까지 급락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지수입니다. 이게 대만 가까운 지수인데 많이 갔어요.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갔고 최근에도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방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요? 이유는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TSMC죠. 그렇죠? 네. 여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예.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하루에 8%씩 떨어지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수가 8%씩 떨어지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그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자주 봐요. 3개월 동안 올려놨던 거, 3개월이 뭐예요? 5개월 동안 올려놨던 거 한 방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계속 안 가다가 한 방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5개월 동안 올려놨던 거 한 방에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요동을 친 거고, 그날 밤에 그 TSMC가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실적 우려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관련주.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을 합니다. 떨어지죠.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또 하락을 하는 거죠. 똑같이 쌍봉이니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회사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둘 다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피곤하겠죠. 그죠? 왜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이탈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어때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하죠.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졌죠. 외국인은 대형주 쪽에서 많이 던졌고, 개인들은 티가 안 나지만 개별주 쪽에서 많이 던졌죠. 그죠? 네. 잘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스죠. 그죠? 네. 전고점을, 이게 뭐냐면, 이것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하나, 둘, 셋, 봉우리 3개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끝난 건 아닌데 조정이 좀 불가피한 차트겠죠.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를 요번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탈한 거예요. 내 모습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봉우리 3개, 삼산. 그리고 거래 실어서 전저점 이탈. 그럼 뭐예요? 앞으로 좀 피곤해지겠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깨졌으니까. 1년에 아까 순서대로 얘기했었죠. 대만 가권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나스닥, 쭈루쭈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의 기술주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뭐예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들이 꽤 있으니까요. 비대면, 언택트 뭐 그런 거였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조금 더 긴 조정을 좀 예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형주는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얘기했지만 밑에서 이제 막 턴 어라운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다른 거였겠죠. 코로나 피해 업종,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저 밑에서 이렇게 돌려세우고 있는 턴 어라운드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대형주가 싫어요, 대형주는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딴 거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개별주나 테마주를 하시면 돼요. 네. 테마주 좋아하시면 지금 바이오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못 가니까 대선 테마주 위주로 가시면 되고요. 대선 테마주의 장점은 많이 갑니다. 빨리 가고 많이 가요. 억수로 재밌습니다. 굉장히 들었다 놨다를 열심히 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이오주에는 잡주가 되게 많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냥 기대 심리로만 가는 그런 잡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이오주는. 그런데 대선주도 잡주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선주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바이오주가 더 위험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바이오주는 되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주들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실제 실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주로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주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쭉 엮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막 흔들리고, 어젯밤에도 미국이 하락했거든요. 미국에 여기 보시면
이 주색이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우지수 2% 이상 급락했고, 다우지수도 2% 가까이 급락하고 막 이랬죠. 그죠?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간단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로 들어오는 건데, 자, 떨어질 때 지금 뭐라고 외치면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언론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들어보셨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요즘에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하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제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 회복이 더딜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지금 백신 문제 때문에 더 오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죠. 네. 제가 본질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핵심 포인트. 네.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게 맞아요.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다들 배우셨죠? 주식은 가방끈 길고 짧고를 떠나서 배우신 분들이 하는 게 주식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주식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었다면 내년에 그게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커피인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2만원, 10만원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올라가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푼다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왜 호들갑을 떠냐 이거예요.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돈을 풀었는데.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호들갑 떠는 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다시요. 돈을 왜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전 세계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증시가 폭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주식의 아주 기본이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가 언제 잘 되느냐? 네. 인플레이션일 때 주식 투자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래서 인플레이션일 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는 돈을 많이 풀어서예요. 주식시장이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예요. 돈이 남아도니까 그게 어디로 온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중간중간에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올랐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속이 돼야 돼요? 이렇게 확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테마주만 얘기해서 요즘에 죄송한데 경제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쉽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 한국은행, 뭐 미국은 FRB 이런 것들 쭉 있죠. 일본에도 중앙은행 있고 유럽도 ECB 중앙은행 있죠, 그죠?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폐 찍어내지 않나요? 그건 조달청이고요. 조달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조달청은 아니죠. 네. 조폐공사죠.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첫 번째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억제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있죠. 물가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도록 뭐 2%면 2%, 3%면 3% 딱 목표를 잡고 물가를 계속 그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입니다. 돈을 풀었다가 때로는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그걸 조절하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RB 연준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총수 FRB 연준 의장의 그 얘기를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풀을지 쪼일지 줄일지 그걸 이제 말을 하거든요. 언지를 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바랍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예전에 뭐 디플레이션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물가가 안 오르니까 경제가 이렇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러면 미국이나 미국의 연방 그 준비은행, 우리나라 뭐 하겠어요? 중앙은행들이 뭐 하겠어요?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라고. 그걸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호들갑 따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 적이 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거 속도 조절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오래 가야지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죠. 저기 대선 테마주처럼 막 애니능률 이런 것처럼 웅진처럼 막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진짜로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천천히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주식도 대선주를 하시건 테마주를 하시건 대형주를 하시건 나중에 바이오를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중장기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인플레이션 그런 거 잘 막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언론에 호도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실까요? 네. 이해되셨죠? 네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이제 시작한 건데요, 뭘. 네.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 인플레이션 상황이 왔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식 인플레이션이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들고 있어야 돼요? 화폐를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주식이나 금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현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면 화폐를 들고 있어야 돼요? 화폐 말고 현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주식도 포함됩니다. 그쵸? 현물을 들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뭐 하루 이틀 급락하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관론자. 비관론자 욕하는 거 맞아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계세요. 욕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하면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 붙잡고 자,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든 들고 있으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지수가 급락하니까 현금 들고 계시죠. 이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관론자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처 좀 주시고. 비관론자 중에는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끝까지 들고 있으라고 해야죠. 왜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오늘 건강 상태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시면 홀딩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수술을 받으시든지 응급실로 가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계좌를 잘 이렇게 좀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지수 얘기 너무 오래 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 증시가 급등한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유발되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왜 올랐을까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하도 많이 푸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오고 어디로도 가요? 비트코인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부동산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원룸에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죄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하고 집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게 하고 그죠? 세대로 사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주식시장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득을 본 거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에서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손절하지 마시고 오른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하시고 내가 좀 잘못된 걸 들고 있다 그러면 눈치껏 빨리 교체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기를 길게 하면 본질이 저기 되니까요. 네네. 대표님, 네. 네. 아, 저도 이거 오늘 주제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네. 지화빠님이 건강검진 얘기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겹쳤네요. 그죠? 네. 저녁 방송을 미리 한 4시나 5시 되면 올려놓거든요. 네.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아까 안 그래도 지화빠님하고 이제 뭐 물어보셔가지고 뭐 답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수가 막 이렇게 막 흔드니까 정신 없으시죠? 뉴스 보니까 뭐 미국이 급락하고 대만이 급락하고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심란하시죠? 네. 마음이 힘들고 심란하고 불안하고 약간 답답하고 막 그러실 때 걱정이 많아졌을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샀나 어떻게 할까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종목을 뭐 누가 지인이 추천했는데 괜히 샀네, 저 나쁜 놈, 누구 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왜 샀지, 더 살 걸 그랬나, 좀만 살 걸 그랬나, 아이고 여기서 살 걸, 이럴 걸 저럴 걸, 이럴까 말까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된다고요. 어떻게요? 간단해요. 첫 번째, 아예 안 보면 돼요. 네. 인플레이션이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아예 안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순 없다. 자꾸 신경이 쓰여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 주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내 종목 건강 상태 확인하기. 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그래, 요즘에 종목들 막 흔들리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면 그래도 가르쳐 드리면 그죠? 네. 본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 체크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잘한 것 같죠,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할게요. 자, 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투매죠. 투매가 심하게 나오죠. 네. 조정장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나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미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근데 그 외에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나 소형주들은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좀 투매가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겠죠. 네. 걱정도 좀 되실 거고.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뭐 내 몸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내 몸과 같지 않나요? 그죠? 네. 건강 상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3개, 4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 종목이 정배열인지 아니면 뭐 추세 있죠? 네. 추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뭐 같은 얘기인데 정배열 또는 추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면 네.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재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하실 때 무슨 재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것도 재료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누구누구 이제 대선 테마주다. 아니면 이건 무슨 정책주다. 아니면 요거는 뭐 언제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뭐 기대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런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가 소멸됐는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 금복주님. 네. 안 그래도 저기 맨 끝에 공지사항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네네. 다음 주입니다.
이따 또 끝날 때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추세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추세. 잘 보세요. 저희 방에서 했던 거 갖고 얘기해 볼까요? 특수건설. 네. 다 팔았죠? 다 팔았는데, 여기 상한가 나온 자리가 아니라, 자, 여기를 얘기해 볼게요. 특수건설이 여기에서도 추천이 나갔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여기에서도 갖고 있던 분들이 계세요. 예, 7,000원대에서도. 근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제가 번호를 좀 찍어달라고 하면 좀 찍어주세요. 공부할 때는. 자, 주가가 어때요? 왠지, 그죠? 네.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네. 이제 한번 살짝 들면서, 이렇게 또 신발 모양을 만들어 놨죠. 그죠? 네. 한번 가보려고, 네. 슥 들더니,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눌린 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쫙 해놓고 이제, 곧 급등할 것 같은 차트죠. 그쵸? 네. 왠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이게 2월 이제 말쯤이에요. 근데, 훅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6%짜리. 요즘에 이런 음봉 좀 떨어졌을걸요? 갑자기 떨어져요. 2월 말쯤인데 이 당시에 왜 그랬냐면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되겠죠. 저거 개별주니까. 네. 코스닥 지수가 2월 말에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어요. 그게 2월 말이에요. 그리고 3월 한 10일 정도까지 더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네. 그때 특수건설이 슥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6%. 이게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아마 이런 차트 요즘에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돌려요. 그리고 조금 더 빠졌죠. 이게 뭐예요? 아까 코스닥 지수 급락했을 때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긴 거예요. 전저점 깼을 때 이때 난리 났어요. 조정 왔다고. 개인들 막 주식 집어 던지고 막 조정 왔다고 끝났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 게 왔다 이제. 여기였거든요. 밑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지수가 이제 2배 올라와서 막 코스닥 1000을 찍었는데 더 이상 못 가고 막 하락하니까 비관론자들이 또 입에 개거품을 물었어요. 개거품. 네.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개거품이요. 네. 개거품을 물면서 막 조정 온다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제가 비관론자들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개거품 물었어요. 이때도. 조정 온다고. 왼수들 진짜. 그때가 언제냐면 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네. 이 당시에 이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손절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자, 없는 분들, 신규원들도 사셔야죠. 그래서 또 추천했어요. 우린 손절 거의 안 해요. 자,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요렇게 차트가 21선 위에서 요렇게 있으니까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고 조만간 막 이런 최소한 이 정도의 급등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1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고, 그죠? 이제 갈 것 같고, 그죠? 아무리 차트를 몰라도 이 정도는 느낌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쵸? 예.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막 지수가 급락하고 전저점을 깨면서 두두둑 이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안 좋아 보이죠? 깨진 것 같고 세력 나간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다시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휴, 여기서 팔아버릴걸 이런 생각 드시고 막 그렇죠, 그죠? 네, 다 그래요. 네? 다 이런 거 이제 거치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는 이제 8,000원 정도인 거예요. 8,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지수가 급락하니까 7,0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새로 나간 거 아니야?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더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건강 상태로 따지면 어디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종목이 이렇게 살짝 투매가 나와서 지수가 투매 나오니까 떨어진 거죠. 이것도. 이럴 땐 뭘 확인하시냐면 추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방향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락을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락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던지고 나오셔야죠. 계속 갈 거니까 이쪽으로. 어둠의 세계로. 그죠? 네. 땅끝 이제 계속 땅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빨리 던지고 나오셔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방향이 만약에 이 방향이라면 이러다가 투매가 나와서 살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 매수죠. 왜요?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인데 살짝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일시적으로 충격받아서 잠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밀어둬도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니까. 네.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냅두셔도 돼요. 원래 자기 방향성대로 가려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저도 이거 한참 주식하면서 나중에 한참 있다 깨달은 거예요. 투매 나오고 급락 나오고 그럴 때 있죠. 사실은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물타시고 불타기도 하고 뭐 주식을 팔았다가 샀다가 별걸 다 하시는데 저도 그거 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요?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는구나.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원래대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특히 뭐예요? 방향이 정배열이거나 우상향인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거예요. 원래 건강한 거예요.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우리 청천원, 이천원 소식하고, 그죠? 네. 원래 건강한 거예요. 원래. 기본이 몸이. 실제로 실적이 좋고요. 그 회사의 그 재무 상태가 좋고 기업 운영이 잘 되는 회사들은요. 차트를 보면 정배열입니다. 우상향이고 꾸준하게 우상향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반복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상향이에요. 그 우상향 추세로 갈 때 가다가 잠깐 투매가 나오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박앤세일 구간인 거죠. 박앤세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추세를 한번 거보세요. 간단하잖아요. 대충 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봐드릴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떨어지면 어디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매수. 여기 오면 단기 매도죠. 단기 저항선이니까. 이게 뭐예요? 매수 자리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놓고 보시면 더 재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냥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면 더 크게 볼까요? 3월달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었죠.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한 거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고 선을 그으면 돼요. 이게 노하우인데 이렇게 그시면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뭐예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급락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죠. 그쵸? 근데 왜 손절하세요? 왜 내가 이걸 왜 샀을까요? 여기서 팔아먹을 걸 왜 고민하시냐고요. 정배열 종목이나 우상향 추세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는 매수 자리예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여기도 원래는 강력 매수였겠죠. 이건 과매도니까. 언더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한다고요.
아까 제가 비관론자들 얘기하면서 자꾸 뭐라 하죠. 인플레이션이면은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또 그 말에 또 속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버셔가지고 주식을 하시면서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인데 현금 들고 있으라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속아가지고. 그분들이 뭘 속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일단 손절했다가 추가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손절하라고. 또 그 말에 또 속아요. 사야 되는데 거꾸로 정확하게 손절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오늘 이 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현금이 주식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고 사야 되는데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무식하면 못합니다. 이거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손절하지 마시라고. 건강상태 확인해보세요. 정비열인가 우상향 추세인가. 그쵸? 네. 그래서 특수관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다가 투매 끝났잖아요. 자, 3월 이제 한 10일 지났어요. 3월 10일 정도 지나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했죠.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비관론자와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다 내보내고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개인들 다 털어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돼요? 특수건설이 이제 흔드는 거 다 끝났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슥 들죠. 들잖아요. 거래를 더 터뜨리면서. 그 뭐예요? 잘 보시면 우상향 추세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단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음주 측정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정고점이니까. 일단 정지.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돌려요. 제로도 안 나오고 있고.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눈치를 채고 여기서 또 추천 한번 한 거죠. 3월 말에. 네. 돌립니다. 네. 돌리다가 테마주는 뭐예요? 테마주는 재료예요. 재료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SOC. 정부 저기 대선 정책주, 정부 정책주 쫙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방향으로 가다가 재료가 나와버리니까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과열됐겠죠?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땡기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고무줄 이제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늘어났다가 너무 이제 그 땡기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복원되는 거죠. 이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쉬었다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정배열 상태다라고 하시면 조금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질 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락할 때 마이너스 6%짜리 좀 깨름직한 그런 음봉이 떨어졌지만 거래가 터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왜 걱정하세요? 세력이 생각해보세요. 이날 특수건설이 6%인가 빠졌는데 여기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초보분들은 그래요. 네. 주식을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큰 수익 내려고 샀는데 8,000원 정도에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세력이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럼 제가 조용히 얘기해요. 더 작은 목소리로. 그분들이 그래요. 세력이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거래량 보셨어요? 안 봤대요.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보시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아, 안 나갔네요. 세력이 나가는데 세력이 네? 주식을 10만 주나 만 주밖에 안 샀겠어요? 네. 거래도 없는데 예? 나가면 당연히 거래가 터지죠.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이 힘드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사주는 사람도 없고. 네? 투매 나오고 있으니까 지수 투매 나오니까 사주는 사람도 없어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은 급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세력이 나갔으면은 최소한 이거보다 많겠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걸 왜 가르쳐 드리는 줄 아세요?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불안한 게 있으면 확인해 보시라고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때 나온 거래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그죠? 네. 현재 보유 종목 갖고 좀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종목을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전략매도한 거 갖고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정고점까지 갔고 재료 다 노출됐고 거래 터졌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윗골이 길죠? 12%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꽤 나왔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좀 피곤해질 겁니다. 이건 안 좋은 캔들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건 건 손절하시거나 그걸 손절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였다는 거죠.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재료가 뭐였어요? 특수건설. 그러니까 땅 파고 뭐 그런 쪽으로 하는 대표적인 이제 SOC 관련주인데, 여러분들 민주당이 정권을 잡건 뭐 보수건 진보건 누군 간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땅은 팝니다. 즉 SOC 관련주는 간단 얘기예요. 누가 가든. 특수건설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였다고요? 4대 강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였을까요? 신공항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심지어 2018년도에는 북한 SOC 관련주였어요. 북한. 우리나라에는 SOC 관련은 그런 거 안 하고 북한만 잡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북한 SOC 관련주로 왔어요. 북한에 도로 깔아줘야 되고 막 공항 활주로도 좀 개보수해줘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때 그래서 특수건설이 이 얘기 한번 했었나요? 네. 이게 북한 SOC 관련주로 간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공산당 관련해서도 가요. 네. 안 가겠냐고요 이게. 재료가 소멸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바이오주보다 대선주가 더 안전하다고. 바이오주들은 정권 잘못 만나면은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이쪽은 SOC 쪽은 아닙니다. 누가 잡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재료가 소멸 안 됐던 거죠. 아까 세 개 얘기했었죠?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정비열 상태를 확인해 볼 것. 두 번째, 대량 거래 터졌는지 확인해 볼 것. 세 번째, 재료가 소멸됐는지 확인해 볼 것.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은 선인바이오까지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건 못하겠네요. 이게 4월 이날이니까 4월 9일날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건데 여기서 나왔거든요. 단타치라고 이제 추천드렸는데 뭐 10% 20% 수익 바로 났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상한가 갔는데 보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뭐예요? 정비열이잖아요. 요건 왜 뺐냐면 코로나 이거는 10년이나 20년 하고 나올까 말까 하는 이제 급락 이거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거는 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치고 추세선을 그으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위에도 맞아 떨어지고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특수건설 얘기할 때 2월 말 3월 초에 지수가 급락해서 투매 나왔다 그랬죠. 이 지점입니다. 샀었어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내 자산을 갉아먹는다고.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인간들이 비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욕이죠. 이거 욕이죠. 그죠? 네.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뭐 진실 뭐 팩트를 쭉 얘기를 해줘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이제 안전 쪽으로 몰고 가니까 말은 달콤한데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네. 비관론자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털리게 만들거든요. 저 같은 류의 이제 전문가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절대 털리지 말라고. 제가 뭐 이거 여기서 추천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다 찍는 거 보고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거기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빨리빨리 가는 거죠. 네. 다 확인하고 추천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들 있죠? 예,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시면서 네,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네,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들어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저희 방 추천주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제 추천주들 아마 다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네. 위치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을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알려드린 이유는 시간을 잘 보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다고 뉴스를 많이 보시면 더 불안해지고요. 불안하고 힘들다고 이제 술에 의지하시면 네, 더 술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술 드실 돈이 있으면 네, 한 주라도 더 사세요. 한 종목이라도 더 사시든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속아요. 현금 들고 있어, 이제 주식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게 되고 주식을 사야 될 자리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불안해서 내가 속았으니까. 네. 절대로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온 건요. 투매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는 세력이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내 보유 종목이 아까 특수건설처럼 선현바이오처럼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죠? 지수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해서 내 종목이 좀 하락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수는 초보더라고요. 초보는 현재 내 수익률만 생각해요. 아이씨, 5% 손실, 8%, 9%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장하시려면 내 것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봐라 그러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주변이라도 보세요. 내 주변. 내 것만 보지 말고 내 수익률만 보지 말고 주변을 보시라고요. 주변. 내 주변에 딴 사람들은 뭔 생각하고 있나 그걸 보세요. 가장 쉬운 게 그 뉴스를 보면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뭐 그런 거 생각 그만하시고 그 뉴스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직장 동료 아니면 가족, 친구, 지인들을 한번 잘 쳐다보세요. 네.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시면 돼요. 해답은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아셨죠?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 시간이 금방 끝나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말이 다 맞았네. 네.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릴까요? 오늘은 대선 시간이 없어서 대선주 얘기 못 해드렸네요. 네. 저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아까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 푸른저축은행도 크게 올라왔었는데 아주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거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내일은 좀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네, 내일 저녁 방송은 못해요. 네. 거의 안 쉬고 이제 매일 했는데 내일 저녁 8시 방송은 없어요. 네, 없고 대신에 저기 토요일날 있죠. 네,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보강해 드릴게요. 토요일날 저녁 8시에. 그래서 문자가 안 나가도 저녁 8시에 시간 되시면 내일 말고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쪽으로도 이제 방송 나갈 거니까 네, 그쪽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콩수기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시고.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화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네, 그때 네, 참여하시면 그 회비 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비 할인이 저거지. 네. 그 기간 연장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네. 회비 할인이 아니라 기간 연장 이벤트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화 네,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방송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시장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낮에 정회원들 방송하듯이 그 오픈해서 하는 겁니다. 오픈 공개 방송. 네. 다음 주 월화 진행하니까 그때 또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도 여기 유튜브로 나가니까 네.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고 무소TV나 아니면 이제
그 무소TV 유튜브 그쪽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까 제가 당부드린 대로 시간을 잘 보내세요. 오늘 밤에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건강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토요일 날 네,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진광수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